자, 이번 시간에 같이 2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41번부터 가도록 합시다. 41번 보면 그 밀리암페어의 지시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단위가 밀리암페어라고 줬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 이렇게 선이 두 가닥 들어가 있죠. 입력 쪽에 선이 두 가닥. 그래서 여기 10V가 이렇게 걸려 있네요. 10V. 요거는 우리가 단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선이 두 가닥이니까 단상. 그리고 브릿지 회로가 되고 있죠? 이렇게 브릿지 회로가 다이오드가 4개 걸려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 전파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다이오드가 하나면 반파, 2개 이상이면 전파니까. 그때 그 전류계가 출력 쪽에 걸려 있는데 플라마이너스 해가지고 이제 얘는 직류예요, 직류. 그래서 결론은 누구 구하는 거냐면 그 미리암페어의 직류 전류니까 ID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ID 값.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저항이 하나 걸려 있는데 우리 직류 전류 ID라는 놈은 오메 법칙에 의해서 R분의 ED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가 들어가면 R분의 ED라는 놈은 얼마예요? 전파이기 때문에 0.9의 2가 되겠죠. 0.9의 2. 우리 반파일 때는 0.45의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직류에서는 R만 회로니까 R 값만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거기 왼쪽에 L 값이 OL이라고 나와 있는데 코일 L 값, 인덕턴스 L 값은 무시를 해주면 되겠죠. 우리 직류에서는 R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항 R값 5 곱하기 10의 3승 잡아주시고요. 킬로옴이니까. 그 다음에 0.9의 교류의 실효값. 이게 교류의 실효값 10V가 되겠죠. 이거 잡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단위를 보니까 미리암페어예요. 그래서 10의 3승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작은 단위로 가는 거니까 큰 배수를 잡아줘야지 같아질 거니까. 그래서 이거 날라가면 요거 9 나누기 5니까 얼마에 1.8 미리암페어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2번 가도록 합시다. 42번 문제는 권선용 유도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변화시켜 속도를 제하는 경우에 최대 토크 물어봤어요. 요거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항상 얘기했지만 그 슬립이란 놈은 2차 저항에 비례하고 최대 토크는 우리 항상 일정하다라는 얘기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죠. 항상 일정하다. 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변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 비례추이라고 했던가요? 네. 또는 우리 불변이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 2차 저항이 2배 커지면 슬립도 똑같이 2배 커지고요.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더라. 변함이 없더라. 라는 얘기.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1번.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던 문제니까 꼭 보고 가셔야 돼요. 42번 문제. 우리 비례추이 쪽에서 얘기했던 문제예요. 자, 43번 직류 분권 발전기를 역회전했대요. 우리 분권 발전기 역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일단은 분권 발전기 역회전을 하게 되면 잔류장애가 소멸되겠죠? 잔류장애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발전기가 이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회전을 했을 때 자속의 방향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 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때. 근데 회전 방향이 만약에 반대가 돼버리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면서 자속의 방향도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 발생한 자속과 회전 방향이 바뀌었을 때의 자속이 서로 상쇄가 돼버리죠. 그럼 우리가 역회전 했을 때 잔류자기가 소멸되고 처음에 발생한 자속을 갖다 우리가 잔류자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잔류자기가 소멸되면서 자속이 커져야 기전력이 커지면서 전압 확립이 되는데 잔류자기가 소멸돼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전압 확립이 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다. 또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발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을 얻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다, 발전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회전하면 발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 44번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44번은 단상 주상변압기 2차 측 V2가 105V래요. 그러니까 주상변압기의 그 2차 측의 전압이 105V 단자 전압이 발생되고 있다. 그때 1옴의 저항을 접속했대요. 그러니까 2차 측의 저항을 접속했다니까 R2가 1옴이 된다는 얘기죠. R2가 1옴. 그리고 1차 측에 900V를 가하여 1차 전류가 1A 흘러가면 됩니다. 1차 전류가 1A. 자, 그리고 1차 전류 1A니까 쓸까요? I1이 1이래요. I1 1A. 그죠? 그리고 전압은 얼마 줬냐면 900V를 줬는데 요 1차 측에 걸려있는 1차 측에 900V를 가했을 때 여자 전류가 1A래요. V1이 900이랍니다. V1. 그때 1차 측의 탭 전압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 V2란 놈이 결론은 2차 측의 탭 전압이라고 했을 때 V1에 걸리는 탭 전압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요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요거는 탭 전압이기 때문에 수전점의 전압을 조정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기 V1하고 여기 V1 탭 전압은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권수비 공식을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권수비는 어떻게 돼요? 전압비 V2분의 V1이 되겠죠? 그럼 우리 V1이란 놈은 A에다가 V2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수비를 모르죠. 안 줬기 때문에. 그럼 V2의 탭 전압.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이 탭 전압이거든. 그러면 V2 2차 측의 탭 전압에다 권수비를 곱하면 1차 측의 탭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권수비는 안 줬으니까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2차 측의 탭 전압 105V는 알고 있으니까 요것만 일단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권수비를 구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곱하면 답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럼 권수비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 권수비 공식을 조금 더 한번 써보면 이런 공식이 있죠. 저항비는 어떻게 되냐면 R2분의 R1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류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분의 2가 되는 거죠. 전류비. 1분의 2. 근데 사실은 전류비 갖고는 지금 해결할 수는 없고요. 우리 저항값 가지고 한번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 제곱을 양변에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양변 제곱이 취하면 A제곱이라는 놈은 제곱과 루트가 벗겨지면서 R2분의 R1이 되겠죠. 이때 R1이라는 놈은 A제곱에다가 R2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R2는 1옴이라고 줬으니까 A제곱 곱하기 1 하면은 결론은 A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죠. 1은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R1이란 놈은 A의 제곱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1차 전류 I1이란 놈은 우리가 ohm의 법칙에 의해서 R1분의 V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R1이란 놈은 아까 위에서 A제곱 같다고 했으니까 A제곱분의 V1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R1이 A제곱이니까. 그럼 A제곱분의 V는 아까 V1은 아까 900V 걸려있다고 그랬죠? 900. 이건 탭 전압이 아닙니다. 그리고 I1은 1A라고 그랬잖아요. 1A. 요게 1A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뭐야? 900이란 놈은 A제곱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900이란 놈은 A의 제곱.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30의 제곱이 900이니까. 어차피 루트에 900 때리면 30 나올 거 아닙니까? A 값이. 그래서 A를 이렇게 구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A 값 구한 30 권수비에다가 105V 곱하면 3150V 하고 나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면 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A 값만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45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45번 문제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전격이 150kV짜리가 있대요. 명판값이 되겠습니다. 철손이 1kW, 동손이 전부하 동손이 4kW, 단상변압기의 최대 효율과 최대 효율시 부하 kV, 몇 kV까지 부하를 걸 수 있냐 그거 물어본 것 같은데 최대 효율시의 부하를 물어보고 있네요. 부하 용률이 1이다. 그럼 첫 번째 일단 뭐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n분의 1 부하시 효율을 따질 수가 있겠죠. 그죠? n분의 1 부하시의 최대 효율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일단 최대 효율은 내비두고요. 최대 효율시 부하를 갖다가 한번 구해볼게요. 요걸 일단 알아야 되겠죠. n분의 1 부하시 효율값. 그래서 요건 공식이 어떻게 되면 루트에 우리 PC분의 PI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루트에다가 자, 동선이 얼마냐면 4kW고 철선이 1이에요. 그럼 요거는 2분의 1 나오겠죠. 즉 얘는
절반만 걸었을 때 손실이 최소가 되고 효율이 최대가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용량을 물어봤잖아요. 부하 용량. 그럼 얼마만큼의 부하 용량을 걸어야 될 것이냐. 우리 용량이 150이잖아요. 이 150을 다 쓰지 말고 우리 2분의 1 반만 부하의 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 결론은 뭐야? 손실이 최소가 되고 효율이 최대가 되겠다. 그때 용량이 75kb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갖다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답이 벌써 나왔죠? 75kb짜리는 2번밖에 없죠. 답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효율값, 효율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P 플러스 PI 플러스 PC분의 P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출력은 얼마예요? 출력은 150인데 150에다가 우리 2분의 1 부하를 걸었을 때 최대 부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을 잡아주면 되겠죠. 즉 75란 얘기입니다. 자, 150 곱하기 마찬가지 2분의 1. 그리고 철선과 동선 더해주면 됩니다. 철선은 1이고요. 고정선. 동선은 우리 가변선이래가지고 우리 동선 가변선이래가지고 공식 i제곱이 r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n분의 1 부하를 걸었을 때 동선이 변한다는 얘기죠. 부하 전류가 변하면 동선이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변한 거냐면 동선이 지금 4kg라고 했어요. 4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부하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의 부하를 걸었으니까 2분의 1 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부하 전류를 보게 되면 얘가 1일 때 전부하심 1의 제곱이고요. 절반을 걸면 반만 걸었다 그러면 2분의 1 제곱대로 그러는 거는 n분의 1이면 n분의 1 제곱. 그러니까 부하 전류에 의해서 제곱만큼에 비례해서 동선이 변한 거기 때문에 부하를 지금 2분의 1 걸었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잡아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요거는 철선은 고정선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로 잡아준 겁니다. 요거를 계산기 눌러주면 97점 우리 4% 정도 나오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답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46번 가도록 합시다. 46번 문제. 46번 문제는 유도전동기의 특성에서 토크와 2차 입력, 동기 속도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유도기 쪽에서 보시게 되면 토크 공식이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원래 있어요. 4가지 정도가. 첫 번째가 뭐가 들어가냐면요. 2파이 ns분의 60의 P2라는 공식이 있죠. 이건 단위가 이제 뉴턴 메타로 들어가고요. 이때 첫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요거는 공식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뭐가 있어요? 토크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우리 그렇죠. P2의 비례, 2차 입력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동기 속도에는 반비례하구나 라는 거 하나 잡아주면 되고요. 두 번째 공식은 뭐예요? 0.975에다가 ns분의 P2라는 놈이 있겠고요. 요거는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메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은 뭐예요? 2파이 n분의 60의 P0가 되겠죠. 요 단위가 뉴턴 메타.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식은 우리 뭡니까? 0.975에다가 n분의 P0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 예,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4가지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물어본 건 요걸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크는 뭐에 비례하고 2차 입력에 비례하고 동기 속도에는 반비례하고 있다. 그래서 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7번 가도록 합시다. 보상원선 물어봤는데 우리 보상원선은요 전기자하고 직렬로 연결돼서 우리 4번 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직렬로 연결을 하고 우리 실제 보상원선은 전기자 권선과 반대 방향으로 감죠. 권선을 갖다. 왜? 그래야만 암페의 오른나서 법칙에 의해서 전기자로부터 발생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과 보상권선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속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우리 N극에서 S극으로 나와서 들어가는 주자속만 존재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로 감아주는 거죠. 보상권선은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로. 그래서 일단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4번으로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48번 보도록 할게요. 백분율 저항강화 우리 P값이 되겠죠. 우리 퍼센트 R값 2%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리액턴스 강화 Q값 3%를 주고 있네요.
3%. 그 다음에 역률, 지역률을 줬죠, 지역률. 우리 지역률 땐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지상. 네.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 되겠습니다. 그때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률 공식은 원래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저항 강화율과 리액턴스 강화율이 있기 때문에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에 우리 사인 세타 공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공식은 뭐예요, 원래?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이 있죠? 요거는 우리 2차 전격 전압, 요거는 2차 우리 무브화 전압,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 건데, 지금은 요거 공식 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우리 지상, 지역률 주면은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예제로 우리 진상, 그죠? 앞설 때 역률, 진역률, 진상이나 뭐 진역률 이렇게 주면 부호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가. 우리 기준은 항상 플러스예요. 지상. 우리는 다 부하가 L부하잖아. L부하. 자, 그래서 P값은 2에다가 역률이 0.8이고요. 플러스 하기를 Q 리액턴스 강화율이 3%. 코사인이 0.8이니까 사인이 0.6이 되겠죠. 1.6 더하기 1.8 해가지고 3.4% 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한 게 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2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49번 보도록 합시다. 자, 49번 문제 보면 사이리스터에서의 레칭 전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레칭 전류라는 건 뭐예요? 처음에 그 실리콘 제어적 유소자라는 SCR이라는 놈이 온되기 위하여 에노드, 우리 그 보면 심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SCR 심벌이. 여기가 에노드고요. 여기가 캐소드. 그 다음 우리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게이트. 밑으로 돼 있나요? 이렇게 게이트. 그래서 얘가 첫 번째로 오프 상태에서 신호를 전류를 흘려줘야만 도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온되기 위하여 이 SCR 자체가 온되기 위해서 처음에 에노드 쪽에서 캐소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려줬을 때 전류를 우리가 흘려줬을 때 최소 전류 우리가 레층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턴온하기 시작하는 순전류 해가지고 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단방향 3단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류의 방향이 요 삼각형의 방향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그래서 우리 단방향 3단자. 우리 이렇게 또 역방향으로도 흘리면 우리 쌍방향, 양방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온되기 위하여 흘리는 최소의 전류를 레층 전류로 하고 우리 유지 전류가 또 있는데 유지 전류는 뭐예요? 온되고 나서 그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전류를 우리가 유지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50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50번 문제는 변압기 두 대로 출력이 P래요, P. 역률이 코사인 세타 3상유도 전동의 V결선 변압기로 전력을 공급할 때 변압기 한 대 용량 물어봤죠? 변압기 한 대 용량. 그럼 거기에 봐봐요. 우리가 원래 변압기 공식, 용량 공식 우리 3상일 때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유효전력을 나타낸다 그러면 유효전력일 때. 근데 지금은 한 대 용량 물어봤으니까 요렇게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VI를 갖다 우리가 P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라고. 그죠? VI 대신에 이놈을 갖다 우리가 P라고 써볼까요? 요렇게 씁시다. 요렇게. 지금은 문제 조건에서 그 V결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V결선은 한 대 용량 P에다가 P1이라고 할게요. 루트3배가 되겠죠. 루트3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면 단위가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한 대 용량은 요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P1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겠죠. V결선의 용량을 갖다가 루트3으로 나눠주는데요. 우리가 실제 뭘로? 코사인 세타 역률을 갖다 나눠줘야만 단위가 뭘로 나오는 거예요? KVA로, P상분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KVA로 물어봤잖아요. 한 대 용량. 그래서 한 대 용량은 삼상 용량, 우리 삼상 V결선, 변압기 두 대 가지고 결선한 삼상 용량을 루트3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역률을 나눠줘야 단위가 유효전력에서 P상분으로 바뀌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답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죠. 루트3 코사인 세타분의 P 해가지고. 자, 이어서 51번 보도록 합시다.
삼성 동기발전기에서 권선 피치와 자극 피치의 비를 15분의 13 줬고요. 단절권 계수 물어봤는데 요 계산 문제도 잘 나오죠. 우리 동기기 쪽에 우리 단절권이라는 놈이 있다. 요거하고 비교한 게 원래는 전절권이 되는 건데 전절권을 안 쓴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단절권 쓰는 거죠. 또 하나가 누굴 쓰냐면 분포권 쓰는 거죠. 아까 우리 1회 때 2011년 1회 문제풀이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에서 우리 나오는 게 누구냐면 KP라는 단절권 계수가 있죠. 단절권 계수. 이 단절권 계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했었죠. 우리 사이판이라고 외우자고 그랬죠. 사이판. 그죠? 우리 사이판인데 뭐 타고 갈 거야? 우리 비행기나 배 타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사인에다가 2분의 요 베타라는 놈은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죠. 코일 간격.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 네, 요렇게 씁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 다시 표현해봐라 그러면 P분의 S분의 코일 간격. 이렇게도 표현하죠. 전체 슬로스를 극수로 나누면 극간격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간격을 또 피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문제 조건에서요. 권선의 간격, 우리 코일 간격을 권선의 간격, 권선의 피치라고도 하거든요. 권선의 간격과 극간격의 비를 15분의 13 줬다는 얘기는 이 값 자체가 얼마란 얘기예요? 15분의 13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베타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15분의 13 그리고 파이. 그럼 여기 1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번분수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에다가 얼마예요? 요거 곱해서 밑으로 내려가죠. 30분에 요거 곱하면 위로 올라가고 13 파이 하고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답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죠. 2번. 그죠? 사인 30분에 13 파이 2번 이렇게 잡으면. 요거 계산기 누르면 0.9 얼마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52번 문제는 특수동기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연결된 거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특수동기기는요, 역률, 출력이 작고 역률이 낮지만 구조가 간단해가지고 전기 시계 및 각종 측정장치 있죠? 그쪽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역률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겠죠? 역률이, 출력이 작고 역률이 낮다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답 1번으로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자, 53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53번은 부하가 변하면 심하게 속도가 변하는 직류전동기 물어봤는데, 우리 속도 변동률이 있죠? 직류기에서 속도 변동률. 원래 우리 직류기 쪽의 속도 변동률 공식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이렇게 쓰죠? n분의 n0 마이너스 n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전격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n는 전격 속도, n0는 무부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 차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속도 변동률인데, 우리 가장 큰 게 누구냐면, 우리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배열한 거 누구냐 그러면 앞 글자만 따서 외우면 돼요. 직가분차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직가분차. 그래서 가장 큰 게 누구란 얘기야? 직권이 되고 가장 작은 게 차동복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놈은 제곱분의 1이잖아요. 직권이란 놈은. 분권이란 놈은 n분의 1이고, 그래서 제곱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지금은 가장 심한 거 물어봤으니까 1번. 가장 작은 거는 차동복권. 이렇게 기억하자. 직가분차. 54번 보도록 합시다. 보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 일단은 우리 보극이란 놈은
그 계좌권선, 보극의 계좌권선은 전기자권선과 직렬로 접속한다. 맞고요. 그 극성 물어봤는데 2번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여기에 계좌극이 이렇게 N극이 있고요. 그림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S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전기자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이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축이 있겠죠. 축이 가운데 이렇게 축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운데 축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자속이 이렇게 나가겠죠? 주자속이. 요게 계좌가 됩니다, 계좌. 근데 이 전기자가 회전을 하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이 자속 때문에 이 축이란 놈이 가운데 있던 축이 알파만큼 이동이 된다고 했던 거예요, 알파만큼. 그래서 우리가 불꽃 섬락이 발생되고 기전력을 외부로 끄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브러쉬를 이동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편자작용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 편자작용에 의해서 중성축이 이동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보극이죠, 보극. 그래서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을 갖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 그러면 우리가 발전기 회전 방향은 실제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발전기가.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 오른손 왼손 법칙을 이용해가지고요, 플레밍. 그러면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보극이 되는 건데, 자, 지금 봐봐요. 이 2번 조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극의 극성은 주자극이 계좌가 되겠죠. 극성을 회전 방향에 옮겨놓은 것 같은 극성이다라고 했는데, 얘를 실제 보극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요거를 계좌극의 극성을 회전 방향으로 옮기게 되면 실제 여기가 N극이 나타나고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N극, 이쪽이 S극이 돼버리기 때문에 같은 극성이 아니라 반대 극성이 되겠죠. 반대 극성. 실적으로. 그래서 여기 잘못됐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이 계좌극의 극성을 옮기면 회전을 이렇게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S극인데 N극이 되고 여기는 N극인데 S극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 회전을 시키겠을 때. 그냥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같은 게 되려면 여기도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림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같은 극성이 아니라 반대 극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5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분권 발전기 병렬 운전하는 경우에 발전기 용량과 전격 전압 물어봤는데, 요거는 우리 어떤 얘기냐면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얘기가 되겠죠.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일단 조건이 아닌 거 그러면 두 가지 항상 따라오겠죠. 누구? 용량과 출력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일단 뭐가 들어가냐면요. 직류기 쪽에서는 직류기다 보니까 극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극성이 일체되고요. 두 번째는 단자전압 또는 우리 전격전압이라고도 하죠. 이 전격전압이 일치가 돼야 되더라. 그래서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더란 얘기죠. 전압차가 발생하면 순환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외부 특성 곡선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수화 특성 가져야 되겠죠? 수화 특성. 그래서 이 수화 특성이 바로 전류와 전압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외부 특성 곡선도 마찬가지로 전류와 전압에 대한 특성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수화 특성은 바로 누구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용접기 특성을 갖는다고 했죠. 용접기. 그래서 이 용접기에 사용되는 변압기가 바로 누설 변압기죠. 참고적으로. 그래서 누설 변압기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누설 리액턴스가 크고 전압 변동률이 크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누설 리액턴스가 크고 전압 변동률이 크다. 손실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 균합선 설치한다고 그랬죠.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바로 균합선이죠. 어디다 설치합니까? 그러면 우리 직권과 또 하나 복권이 되겠죠. 또는 과복권. 불안정한 상태로 운전이 되는 직권과 복권, 측폭폭에 설치를 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량하고 지금 전압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용량은 같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P는 임의라고 하면 되겠지. P는 임의. P는 임의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전압은 V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체해야 된다. 그리고 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죠. 자, 넘어가서 56번 가도록 할게요. 56번. 자, 56번은 토크 물어봤는데, 유도전동기 슬립 1일 때 2차 기전력을 E2, 2차 한상의 리액턴스를 X2, 저항을 R2, 슬립 S, 비례상수를 K0고 했을 때 토크 물어봤는데, 우리 토크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유도기에서, 여기다 잡아드리면, 원래는 뭡니까? 토크 값이, 저기죠? 뭐냐면은, 우리 토크 값에서 원래 공식에서 얘를 갖다 잡아주는 거잖아요. 원래 공식에서. 그죠? 원래 토크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0.975, NS분의 P2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파이 NS분의 60의 P2도 있고요. 근데 요 공식에서 유도되는 건 아니고, 우리 토크란 놈은, 오메가 S분의 P2 원래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S분의 1을 갖다가 상수 K로 놓고 P2라는 놈을 갖다가요 유효전력 값 잡아주고 E2 I2 코사인 세타에서 잡아주면 요 공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필요 없고 제가 요거 공식 하나 잡아드리면 요것만 하나 보고 가시면 돼요. 앞에서도 계속 썼던 거죠. 비례상수 K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R2의 제곱 플러스 S의 X호 전체 제곱분의 S의 E2의 제곱에 R2가 된다는 얘기죠. 유도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야. 유도를 할 필요는 없고 요 공식만 하나 기억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게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죠? 슬립과 전압의 제곱은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우리 요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전압의 제곱 비례하다는 거 토크값. 그래서 요거 공식만 하나 잡아주면 답 4번 되겠습니다. 4번. 이렇게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57번 보도록 합시다.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 물어봤는데 역률이 좋다는 얘기는 역률을 1로 운전이 100%로 운전이 가능한 놈을 갖다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거 찾으면 돼요. 동기전동기 3번 되겠죠. 우리 동기전동기에 바로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장점 첫 번째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동기속도 그죠? 또 하나는 역률과 효율이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역률 손실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효율이 가장 우수하다. 비싸죠. 다음에 세 번째 역률을 뭐 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58번 보도록 합시다. 58번 문제. 자, 58번 보면 변압기 철심에서 자속 변화에 발생하는 손실.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실이 바로 누구냐? 와류손이죠. 그래서 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속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 와류손이 되겠습니다. 맴돌이 전류손이라고도 하죠. 네. 그 다음에 59번. 삼상원선 유도전동기가 있다. 2차 회로는 Y 접속하고 2차 각상의 저항 R2 값이 되겠죠. 2차 저항 R2 값이 0.35을 주고 있고요. 1차, 2차 리액턴스의 합이 2차 측에서 보았을 때 1.5래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1 플러스 X2 다시 요 합의 저항값이 리액턴스의 합이 1.5란 얘기죠. 1.5. 그 다음에 기동시에 최대 토크를 발생하기 위해서 삽입할 저항이 얼마냐? 1차 각상의 저항은 무시한다. 1차 저항은 무시한대요. 요거 원래 기동시, 거기다 밑줄 그세요. 기동시 최대 토크를 발생하기 위해서 삽입할 저항값, 그걸 물어보는데, 우리 R이란 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우리 RS 다시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기동저항 값이니까. 기동저항을 우리 RS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루트에다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가 공식이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 전체의 제곱에다가 2차정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공식이죠, 이게. 요놈이. 근데 지금 1차 저항은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1차 저항. 그럼 얘는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에. 요거 S1 플러스 X2 다시 제곱은 여기 줬죠. 1.5라고 아까. 그럼 1.5의 전체 제곱에다가
2차 저항 R2 값 0.3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면 얼마? 1.2옴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 몇 번이냐면 1번인데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래서 요 공식도 외우려면 솔직히 좀 짜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답으로 보시든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0번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합시다. 요거는 보고 가야지. 60번은 잘 나옵니다. 반파 정리로 거기다 비춰주시면 돼요. 아무 얘기가 없으면요. 우리는 무조건 단상이에요. 삼상은 삼상이라고 줍니다. 그리고 파형도 마찬가지예요. 전파는 전파라고 주는데 아무 얘기 없으면 반파. 항상 기본이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 자, 직류전압이 얼마냐면 ED가 200V 줬죠. 그 다음에 변압기 2차에 상전압 물어봤는데 이값 물어보고 교류값 물어봤겠죠. 교류. 왜 그러냐면 우리 정류회로라는 놈은 어차피 뭐 하는 거예요? AC를 DC로 바꿔주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 교류, 직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직류를 줬다는 얘기는 교류를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교류를 줬으면 직류를 물어보는 거야. 변압기 2차 상전압 뭐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직류를 줬으니까 교류를 물어보겠구나. 만약에 반대로 교류를 주면 직류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정류기의 전압강하 2를 갖다 5V 줬어요. 전압강하를 줬다는 얘기죠. 전압강하.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우리 ED라는 놈은 반파할 때 얼마예요? 0.45에 2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전파할 때는 0.9에 2가 되는 거고. 근데 전압강하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로 들어가야죠. 왜 그러냐면 직류는 우리 출력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교류는 입력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요 전압강하는 손실이 되니까 우리 출력이란 놈은 입력에다 손실을 빼야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이니까 반대로 출력은 입력에다 손실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압강하 없으면 무시하는데 주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잡아주시는 겁니다.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 그럼 얘를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부호가 바뀌면서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1이 플러스 2는 0.45에 2가 된다. 다시 이거 넘어가서 나누기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교류의 실효값이라는 놈은 0.45분의 2D 플러스 2 하고 나오면 되죠. 그럼 0.45분의 2D가 얼마냐면 직류전압이 200이고요. 전압강하가 5V. 요거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구한 값이 얼마냐면 455V 정도 나오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여기까지 해서 2회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2회 문제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고 다음 시간에 3회 또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